네, 오늘 아메이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초기에도 많이 들었지만 요즘도 가끔, 아메이를 왜 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저에게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분께, 보기에는 참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메이를 왜 하세요? 네, 그분이 꽤 괜찮은 대학도 나왔고, 보기에도 꽤 괜찮아 보이고. 근데 아메이를 한대요.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뭘 들은 적이 있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메이 어감이 안 좋은가? 이름이 안 좋은가? 그냥 왠지, 안 어울려, 그분하고. 응? 좀 아메이는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좀 이렇게 거친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아주 좀 이렇게, 예, 어쨌든 이미지가, 그랬는데, 예, 제가, 아메이를 한 지가 벌써, 26년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메이를 모르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큰일 나겠네. 빨리 알아보세요. 아메이를 빨리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지가, 이제 그렇게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선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저는 2012년 9월 1일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저한테 처음 아메이를 얘기해주고, 제가, 아니, 왜 아메이를 하냐고 여쭤봤던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저분입니다. 아메이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한 1년여간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결혼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안 하면 이상한 그런 관계가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은 좀 있어요. 저희 스폰서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 나날이 절차 탕마 당하느라고 좀 많이 아파요. 근데 그 결과 제가 좀 그야말로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 모습 그대로 다이아몬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많은 시간과 어려움 속에서 깎이고 깎여서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알고 있고, 아메이 다이아몬드도 그 말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 제가 왜 아메이를 했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 소개를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메이하고 저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64년 경남 진주산인데,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무척 잘한 관계로, 저희 때는 이제 선시험 후 지원이었거든요. 제가 시험 결과를 받아놓고 나서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되나 생각할 때, 저보다 점수를 잘 받는 애들이 전부 다 지원해도 자리가 남는 곳이 서울대 법대였어요. 360명 정원이었는데 제가 한 18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실망했죠. 성적을 보고. 학교에서는 전국 수석이나 하다못해 경남 수석이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전국 모의고사에서 2등까지 제가 해봤거든요. 고3 3월 달에. 그랬는데, 어쨌든 대학원까지 마쳤는데, 이제 고시 공부를, 제가 이렇게 정말 해야겠다고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동기들이 참 잘 됐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요새 갑자기 유명해진 친구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 다음으로 유명한 친구가 이제 김진태 도지사, 강원도지사, 이런 친구들이 제 동기고요. 요즘 법대 나왔다 그러면 뭐 내란 학과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 다닐 땐 그런 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해위로는 유명한 분들이 많죠. 조국 씨가 한해위고, 나경원 씨도 한해위고, 한해 아래, 뭐 많습니다. 위아래로 뭐 많죠. 요즘 TV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시험이 안 돼서, 제가 시험이 됐더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있을지도.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됐는데, 제가 이제 91년에 대학원 이제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 한국아메이가 영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것이 실제로 만나기 전에 유일한 교집합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오래 하면서 이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진단을 받게 된 계기도 그게 이제 2차 시험에 떨어지고, 또 내년에 객관식 시험을 또 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험 감각 익히느라고 이제 무슨 직원 뽑는, 뭐라고 하죠, 그걸?
취업 시험인가? 뭐 거기 이제 시험 보러 갔다가 찍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랑 찍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 합격하고서 신체 검사하는데 이제 재검이 나온 거예요. 검사하다 보니까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성 신부전 진단, 신장 기능 50%밖에 없어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보며 시험 합격하고 나서 또 연수원이며 또 그 험하다는 판검사 길을 걷겠나. 변호사가 돼도 쉽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때 연습 삼아 봤던 시험 합격한 곳에 입사를 해가지고 국민연공단에서 이제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근데 저는 이제 공단이잖아요. 이제 공단이니까 좀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또 서울법대라고 하는 그 네임밸류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부서에 앉혀놔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일찍 퇴근할 때 9시, 늦게 퇴근할 때 새벽 3시 막 그리고 6시까지 전화, 그때 국민연구법 개정돼가지고 항의 전화를 빗발치게 받고 그때만 해도 콜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 그걸 하필 제 부서, 제가 맡은 업무예요, 그게. 전국 74개 지사에서 다 민원 전화 받다가 해결 안 되는 악성 전화만 저한테 돌려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그 전화만 받았어요. 그리고 6시부터 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을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막 지쳤어요. 야, 내 한 몸 바쳐가지고 국민연금 제도가 좋아지는 것은 참 감사하고 보람찬 일이나 나는 그럼 뭐가 남나. 그리고 야 진짜 저는 공단이라서 입사한 거였거든요. 공단이면 전부 다 6시에 퇴근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막 지쳐있고 걱정되던 차에 우연히 거의 6년 만에 만난 중마고를 만났다가 이제 스폰서님 아까 보신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 재밌는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못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아메를 시작했고 99년 10월에 이제 아메를 만났는데 그때 제 신장이 안 좋으니까 이스프링을 추천 당연히 받았겠죠. 그리고 더블엑스를 포함한 7가지의 제품을 추천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7가지가 당시에 전 제품이었어요. 지금 봐도 다 필요한 겁니다, 저한테. 지금 7가지 다 포함해서 한 30여 가지를 제가 매일 먹고 있는데 근데 몸이 좋아지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한 달 만에 물 맛이 좋은 건 제가 일주일 만에 알았고 몸이 좋아지는 걸 한 달 만에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 그때 제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연금 이거 그냥 접고 다시 고시 공부를 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까 확인하기 위해서 미팅을 나갔다가 처음 미팅 듣는 순간에 거기서 뭘 본 거예요, 제가. 한 50%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이면 이건 대단한데 내가 왜 이걸 인지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매주 가서 이제 똑같은 강사가 하는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들을 때는 알겠고, 참 좋은 것 같은데, 돌아서서 집에 갈 때는, 내가 이거 하겠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주 이제 갔다가 3개월째 됐을 때, 1월 달이었는데, 오늘 랠리라고 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시죠? 예. 특별한 분이네요. 처음 오신 분을 모시고 오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꼭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랠리를 갔는데 랠리 무대에서 저는 이 다이아몬드 스피치는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다 같은 끼리끼리다. 무슨 얘기들 못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근데 그때 본 이 프로핀들 3%부터 한 15%이 언저리의 분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저의 첫 번째 랠리였는데 그분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아메이가 이거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백 없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제가 너 서울고대 나온 놈이 이런 일을 하냐라고 비아냥 소리 듣고 욕을 먹더라도 의미가 있겠다. 그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없었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결단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9시에 퇴근했다 그랬죠? 일찍 퇴근할 때 언제 하겠어요? 이제 밤에 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는데 1시간 걸리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서울이란 도시의 이 한강의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밤마다 차를 88과 강변북로를 오가면서 멀리는 저 일산서부터 가까운 데는 저쪽 동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전하는데 좀 지금 생각하면 살짝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퇴근하고 한 2시간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3개월 해보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가지를 포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때 제가 이제 박사과정 준비 다 되어 있었고 이제 시험만 보면 되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 그걸 포기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본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무조건 승진하는 자리예요. 일이 힘든 대신에. 근데 안 되겠다. 지사에 자원해가지고 지사에 가니까 6시, 7시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에 근무를 했고, 세 번째는 제가 늦게 퇴근하면 1-2시간 TV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걸 이제 포기를 해요. 그리고 사업에 집중하게 되고 4월 달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10월 달 SP를 합니다. 9%, 12%, 15%, 고SP 15%, 고SP 15%. 그 세 번째 이제 SP를 성공했는데, 그때 9월 1일자 다이아몬드 대신 여기 앉아 계시는 김득한 리더님을 1대1 찬스 미팅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스 미팅이 저의 가슴에 불을 지른 거죠. 이건 정말 이게 이번에도 못하면 미팅도 못 나가겠고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한 달 우선 SP를 했고 PT를 다음에 이제 마감했고요. 근데 2001년 10월 달에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한 지 이제 결혼할 때 우리는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금방 이제 리더십 세미나 갈 거니까 안 갔는데, 안 가고 이제 국민연금 요 호텔 청풍에 있는 곳을 2박 3일 동안 그냥 가서 잠만 자다 왔어요. 그야말로.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름 만에 제가 응급실에 가서 투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쌤은 집사람을 나무라는 거죠. 아니, 남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 집사람이 저 결혼한 지 보름 됐어요. 그래가지고 스토리가 너무 많지만 다 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메이를 하도록 정해진 사람은 없어요. 아주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아메이를 알게 되고 그 아메이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그 가치와 내 삶이 이렇게 매칭이 될 때 이제 결단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사람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근데 이제 결국 신혼여행은 결국 못 간 거죠.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리더 세미나 처음 갔고요. 그때는 투석을 받으면서 여행을 했어요. 여행지에서 2번의 투석을 했는데 회사에서 병원까지 30분 거리를 차를 다 준비해주고 이제 해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투석도 받고 여행도 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뱃속에 아기가 하나 이미 있어서 같이 남들 다 2명 가는데 저희는 3명이 여행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들도 하나 얻게 됐고, 2004년 1월 달에 이제 신장 이식을 받게 돼요. 제 여동생이 저한테 신장을 줘가지고 이식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하면서. 아메이보다 더 재밌는 걸 잘 보기가 어렵고, 아메이는 정말 매력적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됐고, 그리고 60주년 라스베가스 갔다 왔고, 65주년, 바로 얼마 전 5월 달에 지중해 크루즈 여행도 갔다 왔고, 여러분 70주년 여행지가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런던이래요. 그래서 제가 런던 가볼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 보통 자기가 먹는 음식이 자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하는 여행도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2년 크로아티아 갔었고, 24년 이제 삿포로 갔었고, 많은 여행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아메이와 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선 나 자신을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구나.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구나. 아무리 미친 듯이 사업을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날 밤에 미팅 참석해가지고 열정이 막 끌어올랐는데 아침에 자고 나면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참 좌절하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고 열심히 해야 될 사업인 건 틀림없지만 반드시 건강을 1번으로 관리하시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건강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제일 중요한 관계가 이제 배우자의 관계더라고요. 둘이서 싸우면 사업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서 친하게 지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근데 정말 어려운 게 그 소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덕분에, 아메이 덕분에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 예, 정말 감사하죠. 예, 아메이 모르던 저한테 아메이도 알려줬고 또 딸 아들 둘 낳아줬고 제가 아플 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줬고 예, 지금도 같이 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한 짝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 오래된 얘기인데 자기는 아메이 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강석진 사장이 제일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 예,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로.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이제 가우디가 만든 성가족 성당 바르셀로나 다녀왔고요.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다음 기항지인 튀니스 가는 배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들인데요. 이번에 지중해에서 이렇게 양치질 할 수 있는 예, 참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진짜.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예,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죠. 제가 좀 답답하고 좀 그런 기질이라 고지식해서 아들은 전혀 다른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예, 같은 아메일 하면 이렇게 같이 사업한 사람들, 형제그룹과 같이 스폰서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고 이런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한 분 한 분을 제가 잘 알고요. 이분들이 왜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그 스토리를 제가 다 알고요.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핀의 높이를 제가 알고 이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거죠. 예. 그리고 예, 여기는 이제 그 튀니스의 카르타고 유적지입니다. 카르타고가 망하고 나서 거기를 점령한 로마인들이 목욕탕을 지었던 곳이에요. 목욕탕 폐허 유적인데요. 예, 그 카르타고 제가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카르타고를 직접 가볼 수 있다는 것도 큰 행운이었고 저 바다 보세요. 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서 이제 카르타고와 로마 제국이 이렇게 전쟁을 그 당시엔 로마 공화국이었겠군요. 예, 막 전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행선지가 이제 몰타 섬인데 몰타는 저렇게 해변이 거의 다 이렇게 절벽으로 돼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3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100대 1의 열세를 딛고 다 이겨낸 겁니다. 몰타의 그 요한 기사단, 몰타 기사단이 다 이겨냈어요. 몰타의 성 요한 기사단인데 여기에선 제가 또 이제 그 강인한 정신력,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웠죠. 성당 앞에 줄 설 때 저 사진 찍어준 여성분 두 분 만났는데 한 분은 홍콩에서 온 중국계 여성이고 한 분은 영국에서 오신 분이고 이게 또 여행지에서 만나는 외국인하고도 또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저렇게 화려한 그림들이 놓여 있어요. 참 저 사람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또 이런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쓰시고 요한묵시록 쓰신 그분이 특이한 것은 책상 위에 이제 해골이 있다는 거죠. 항상 죽음을 기억하면서 쓰신 게 아닌가. 또 이것은 이제 세례자 요한의 그 처형, 목을 잘 이루고 있죠. 까라바조는 워낙 좀 이렇게 치열하게 산 사람이라 이렇게 자극적인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역시 운동하신 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 나폴리에 가서 나폴리는 그냥 항구 도시인데 워낙 이민들이 많아서 되게 좀 지저분해져 있고 그 옆에 있는 소렌토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핫스팟이라 그래서 찍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같이 찍었고 곳곳에 또 이런 성당들이 있어서 성당이 거의 카페화 되어 있고 여기는 그 아메리카 카페를 빌린 곳인데 여기서 이제 아메리카 준비한 간식도 먹고 그럴 수 있었죠. 여기가 이제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버스 타고 이동할 때 산탄젤로 성당, 그러니까 천사 성당인데 여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그 천사와 악마의 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대단히 유명한 곳인 거 아시죠? 스페인 광장의 계단. 제가 어릴 때 꿈에 그리던 그 아름다운 여성 오드리 헵번, 저하고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그 계단에 앉아서 찍었던 그곳인데 형제그룹 리더님들하고 같이 찍었고 여기가 트레비 분수. 아그레빠가 여기 조성했다 그러죠. 세 개의 길에 수로를 뭉쳐가지고 이런 분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마지막 카페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로마라고 설명 안 하면 동네 카페인 줄 이렇게 그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메의 사업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다가 2010년에 강의했던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때 현실 점검에 나온 얘기입니다. 민원 서류 발급 TV로 한다. 요새 핸드폰으로 하죠. 예, 저때가 2005년 기사인데요. 20년 전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때 있었던 모든 기사들, 이 보험 설계사 누가 한다고요? 사자들이 보험 설계사 한다. 예, 공인회계사, 실업 공포, 예, 이런 기사들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예, 부모 공양을 강요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 예? 야, 참 그때부터 실업의 부자 싸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부자 간의 싸움을 하게 된다. 자,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부업을 해야 산다. 요즘은 N잡이란 말이 상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을 최악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 없고, AI가 컴퓨터공학과는 상당히 전망이 좋은 학과였거든요. 요즘은 실업이랍니다. 컴퓨터공학과 나와가지고 취업이 안 된대요. 왜? AI가 다 하니까. 예, 이거 무슨 디자인하는 거 있잖아요. 앱 디자인하고 소프트웨어 만들고 하는 일을 AI가 다 한다는 거예요. 5명이 할 일을 하나 가지고 다 한답니다. AI가.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성웅 이순신 장군을 제가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씀을 남겼잖아요. 그게 또 옛날 말씀 출전이 있더라고요. 예, 거한사위, 사즉 유비무환. 편안함에 있어도 위기를 생각하고 생각하면 준비를 하게 될 거고 준비하면 우환이 없다. 이게 춘추자시전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게 1597년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하시다가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있사오니 하면서 몰고 나가서 300척을 무찔렀던 그 해전 1597년이잖아요. 400년 뒤인 1997년에 IMF가 와서 나라가 통째로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 위기도 또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가 우리가 최악의 위기라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근데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거 좀 잘 준비하자.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현실은 이렇게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성장률이 2%대. 예. 근데 그 2%도 유지를 잘 못하고요. 더 심각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AI가 나와서 대치동의 학원들이 다 망할 거다. 이런 이 칸 아카데미라는 AI는 1대1 과외가 가능하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료랍니다. 이게. 네. 그리고 AI가 점점 발전해 간다고 하고요. 이 큰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인구 위기가 우리한테 제일 큰 위기일 수 있고 저출산의 위기가 큰 위기일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계셔요. 우리의 문제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이지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는 아니다. 왜 저출산이 되느냐?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쥐 가지고 실험을 해도 이게 많이 인구 밀도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많이 밀집해 살면 새끼를 안 낳는답니다. 새끼를 낳아도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는답니다. 근데 사람도 애 낳기 힘들고 돌보기 힘드니까 출산을 자체를 결혼도 이제 아예 심지어 연애도 다 포기하는 그런 이제 세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북극 항로를 만들어내니 이런 얘기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늘 최악의 시대 그 다음에 최고의 시대가 왔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그 최고의 시대를 구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감을 얻는데 이 무한한 부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아메하시는 분한테 유명한 작가이신데 폴 제인 필저가 말하기를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는 다른 사업가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나 혼자 잘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기회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저 이거 하나 알거든요. 그게 아메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러 오신 분, 아메이는 기회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 핵심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또 우리한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오래 산다는 거죠. 장수는 축복인데
준비 없는 장수는 뭐 위협을 넘어서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꼭 오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네, 뭐 그런 얘기는 빼죠. 제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충분히 주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건강이 아무래도 좀 이제 항상 선 밟는 사람이란 말이 있나요? 항상 우리 경계선에 서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이 활력을, 이 에너지를 최소한 언제까지 우리 파트너들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그때까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오래 사는데 기업은 짧아진다. 기업의 수명은 짧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어떤 기업에 속하거나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그 기업이 점점 수명이 예전에 30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15년, 이렇게 되면 15년마다 한 번씩 내 파트너 회사를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난감한 일입니다. 나는 그 회사를 선택했는데 그 회사는 나를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 준비, 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다.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일로 끝날 수 없다. 내 인생이. 그래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건 필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내가 뭘 선택할 거냐, 뭘 해야 될 거냐. 다양한 일이 있잖아요. 다시 직장에 들어간다. 자영업을 한다. 자영업 힘든 거 아시죠? 유튜버를 한다. 아무나 되나요? 플랫폼 종사자. 이건 내가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부동산 힘든 거 아시죠? 주식. 요즘 조금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것도 평소에 준비가 많이 된 분만 가능할 것이고, 코인 불확실성 너무 크고요. 적금, 예금 너무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어디를 보더라도 이게 시원한 구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인드셋을 좀 바꿔보자.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르답니다. 뭐가? 생각하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부자는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대학에서 각자 자산을 나눠주고서 게임을 시켜가지고 돈을 이제 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나오고 가난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걸 리셋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거죠. 역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부자였던 애들이 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생각하는 방식, 마인드셋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시면 봉급생활자의 마인드가 있어요. 봉급생활자는 잘리지 않을 만큼 일한다는 겁니다. 회사는 어떻게 월급을 줄까요? 딴 데 가지 않을 정도로 월급을 준다는 거죠. 서로 직장이나 직원이나 서로 간에 마이너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 내가 일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부자는 오른쪽 사분면 사업가 아니면 투자가일 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가들은 어떻죠? 리스크를 감수하잖아요. 저는 리스크 감수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집사람도 그래요. 집사람도 원금 손실 나는 거 정말 끔찍이 싫어합니다. 근데 사업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원금 손실 안 나는 사업? 그게 또 저희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소심한 사람도 하는 거라고는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던 사람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메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동 수업, 잘 때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그게 바로 수동소득을 얻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나는 안심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랑 같이 일을 하면 좋을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분위기상으로 오늘은 그냥 당연히 아메이인 거 알고 계시겠죠? 왜 그런가? 아메이는 역사가 지금 66년 됐고요. 아메이의 제일 큰 계열사인 뉴트릴라이트는 오히려 91년이 된 그야말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래됐다는 것은 뭐죠? 일단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식당을 가도 노포순례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땐 되게 허름해 보이는데 오래된 식당 가서 실망한 적이 없어요. 가성비가 아주 좋고요. 또 이렇게 인정도 느낄 수 있고, 자, 오래된 회사는 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안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분들의 철학과 가치를 참 좋아합니다. 예, 한번 이렇게 스며들 수 있어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읽어 보시면 야, 이 아메이가 사업 맞나? 살짝 종교 비슷한 느낌도 나는 것이 예, 참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혁신이죠.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는 혁신. 예, 새로운 기술 개발을 계속 해내는데 요즘 더마 아키텍트 많이 쓰시잖아요. 예, 저도 지금 이제 3주째 쓰고 있어서 뭐 얼굴이 작아졌다는 둥, 젊어졌다는 둥 인사를 좀 듣고 있는데 그 디바이스 하나 만드는데 8년, 9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8년, 9년 동안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어도 잘 나가는데, 더마 손익도 있고 뭐 잘 나가는데, 정말 대단한 회사다. 이렇기 때문에 믿고 함께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곧 말씀드릴 이 보상과 인정 구조.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 되려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면 열심히 하는 직원을 잘 선별해가지고, 월급도 제때 더 올려주고, 이제 직급도 올려주고 해야 이제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인이 승진하는 재미가 반 이상인데, 아메이는 이 구조가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오래 했다고 해주지 않아요. 예, 제가 오래 한 걸로 치면 26년 했으니까, 피는 지금 한 트리플 다이아몬드쯤 해주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얄짤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만큼. 그래서 이분들의 철학과 가치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고 하는 4가지 이념 때문에 이 사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돕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돕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 이거는 정말 야심차도 엄청나게 야심찬 얘기죠. 누가 감히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목표인데 적어도 저의 삶을 놓고 볼 때 성공했다. 아멘은 저를 통해서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1위.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지금 그 고3 때 그 한 번 전국 2등 한 거 가지고도 이렇게 자랑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26년째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1등을 66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늘 1등, 1등 얘기만 듣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전국 1등도 아니고 세계 1등을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품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처음에 5가지로 한국 아미에 들어왔었고 근데 지금은 뭐 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제품 공부하는 것도 이제 일이 됐어요. 근데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내 많은 기업과 함께 상생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참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IMF 때 가장 힘들고 가장 필요할 때 우리나라 회사들과 같이 손을 잡고 그들의 제품을 아메이 네트워크에 올려주었던 회사 아메이 너무 대단하고요. 그리고 뉴트라이트는 뭐 저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친구죠. 알팔파 저희 아버지가 낙농학자이신데 알팔파를 원료로 썼다는 그 한마디에 굉장히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알팔파가 사료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풀인데 깊이가 한 9m까지 뿌리가 내려가니까 땅 속에는 미네랄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제 원료를 어디서 사와가지고 뭐 문제 생기면 쟤한테 사왔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이 창세기에 보듯이 쟤 탓이에요. 내 탓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진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가 재배해가지고 내가 그 원료를 내가 직접 만들 거야. 완제품까지. 이거는 무한 책임인 거죠. 도피할 수가 없고요. 게다가 이 재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생산 농장과 연구소와 이런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농사 짓고 만드는 그 모든 과정에서의 자기들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혁신은 정말 대단하고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 당연히 특허도 많아지겠고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이 아메이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특허를 내잖아요. 그럼 특허 수입이 발생하죠. 그 발생된 수입을 회사와 연구원이 5대5로 나눠 갖는다는 정말 쇼킹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이 연구소에는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본사 가게 되면 한번 또 확인해야 되겠네요. 제가 확인한다 생각했는데 자꾸 이제 까먹어요. 저도 이제 연식이 있어가지고.
60 넘었으면 좀 그런 말 아직 안 되나? 이렇게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DNA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를 한다? 그것이 논문이 나오고 인정받고 그래서 제품에 DNA를 보호하는 회복에 도움되는 이런 문구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어떤 회사가 이 문구를 썼다가 지금 영업 정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과장 광고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갖고 있는 HM 파마스와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장기 20년 독점인가요? 그러면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를 하게 됐다는 거. 이게 너무 대단하죠. 이거 제가 22년 9월에 했던 검사고요. 이게 23년 9월에 했던 검사고요. 이게 24년 10월에 했던 검사인데 제일 중요한 지표가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3, 4, 4.5로 늘었죠. 아쉬운 게 있다면 유익균이 3.5, 4 늘었다가 다시 3으로 줄어든 거. 이거는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좀 이렇게 맛있는 걸 좀 먹어서 건강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유혹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 성장 플랫폼, 건강 성장 플랫폼, 아이들 키 성장, 어린이 영양지수 이것도 아메이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 어린이 영양지수도 이게 이제 아메이가 직접 만든 개념이에요. 이거 안 만들어도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파는 게 목적이라면. 근데 진심인 거예요. 이 회사는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지표화해보자라는 연구까지 해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하는 것이 곧 10월 달에 PT 이상 출시, 내년 1월 달에 일반 출시가 돼서 아주 저렴한 비용, 4,9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내 건강 전체를 이렇게 스캔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취약점 파악해서 솔루션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마키텍트 너무 괜찮아요. 저희 집에 4식구가 삽니다. 부부하고 딸 아들.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일수를 찍고요. 딸이 월목 찍고 제가 화금을 찍고 있습니다. 아들만 빼고 이렇게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쓰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주 그냥 본전을 다 뽑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트니크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앞을 보실 때는 제가 별로 문제 없어 보이나 위에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L400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이렇게 머리에 매일 밤에 쓰는 걸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날짜가 2021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찍어봤어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지금은 또 한동안 쉬었다가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앞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맞아요. 거울 볼 때는 괜찮은데 정기적으로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옵티미스트 나오죠. 가습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에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정말 피멍이 들었지 않습니까? 세균이 올라탈 수 없을 정도로 0.2 나노미터 아주 작은 그 수증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세균이 같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다. 근데 그것이 이 회사는 누구나 자기께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3자 기관, 국제적인 기관에서 좋다고 인증을 받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이 스프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세제의 경우에도 세이퍼 초이스,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인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영양소를 지키는 저수 저효율이 가능한 퀸 제품이 있다는 거. 이게 또 316ti로 새롭게 거듭나서 좀 멋지죠. 자, 아까 잠깐 얘기를 뒤로 미루었던 보상과 인정 구조 문제입니다. 자, 회사가 정말 든든하죠. 그리고 제품도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이건 뭐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데 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보통 도둑들이 잡힐 때 어떻게 잡히냐면요. 자기들이 이제 분배하다가 의가 상해가지고 잡혀요.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그죠?
이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행 갈 때 이게 핀별로 차별이 있다라고 했더니 제가 아는 한 분이 싫어한대요. 그분은 안 해, 나 못해. 왜 그 차별을 주면 똑같이 해야지. 왜 누구는 여행 가고 누구는 좋은 데 가고 누구는 저 도착하면 리무진이 나고 누구는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그죠? 아, 이분이 공산주의 생각을 갖고 계신가? 예, 그건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안 해요. 다. 똑같이 해주잖아요. 그럼 뭐하러 해요?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주는데. 그죠? 근데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 열받을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아, 전 열받아요. 전 열심히 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점은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500만 원, 야 사업하는데 500도 안 내냐? 야 쟤네는 5천 내.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수입이 지속 가능하게 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격을 성취했다가 유지를 못하잖아요. 안 줘요. 그 보상을. 그래야 지속 가능한 겁니다. 한 번 다이아몬드 됐다고 해가지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계속 보상을 해준다. 받을 때는 기분 좋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어진 게 없는데 그렇게 막 나눠준다? 지금 프랑스 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걸 잘 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들은 이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품을 만드는 공장, 제조업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광고를 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들이 다 있어서 그분들이 각기 나름의 역할을 하고 보상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메이는 제조를 회사가 하잖아요. 그죠? 아메이 회사가 하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를 해요. 제가 물론 지금도 제품을 제가 대신 사가지고 전달해 드리기도 합니다. 예. 이건 뭐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제가 마진을 안 받아요. 그죠? 왜 하죠? 이렇게 해서라도 저 제품을 좀 써보라고, 제품의 좋은 점을 느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22년째 제품 받아서 쓰는 분도 계셔요. 저희 단골 미용실 원장님. 네, 그래서 이렇게 후원 수당이 이렇게 비율표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걸 외워야 되는 줄 알고 막 외우다가 9%까지 외웠는데 그 다음부터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규칙이 깨져. 그죠? 여기까지는 외웠는데 그리고 1000만 PB 이상을 누가 쓰냐고요, 한 집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새롭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스폰서가 나에게 정보를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정보를 주셔서 나도 그분처럼 슈퍼를 바꿔 썼어요. 그리고 내가 A와 B에게 정보를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어떻게 보너스가 나눠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전체가 어떻게 되죠? 80만 PB죠. 각 가정에서 20만 PB 썼다고 가정할 적에 6%면 48,000원인데 거기 그 80만 PB가 스폰서님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보너스에는 48,000원 보너스 안에는 나와 A와 B에게 줄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받는 보너스는 이 전체 보너스에서 나와 A와 B에게 갈 보너스를 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 보너스도 내가 전달한 분들과 합산한 그 PB가 60만 PB인데 거기에서 A와 B에게 줄 보너스를 빼고 남는 것 24,000원이 나의 주 보너스가 되는 겁니다.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적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분명히 스폰서가 더 많다고. 저는 사실 이 문제 볼 적에 저한테 퀴즈를 낼 적에 그냥 나라고 찍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찍는 걸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볼 적에 이거는 S로 꼬아가지고 틀리게 하고 정답은 나구나. 내 느낌으로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단연간 연습하면 이게 옵니다. 그 느낌이. 근데 제가 나라고 답을 못하는 이유가 왜 나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 그냥 찍었어요. 이거 쪽팔리잖아. 근데 설명을 해주셨는데 쇼크 먹어가지고 집에 가서 계산을 다시 해보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멍청이 아닙니다. 저 수학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뭐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네, 저희 동네 수학학원 광고 플랜카드에 써있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스폰서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이거죠. 내가 한국아메의 첫 번째 회원이다. 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내 보너스는 똑같아요. 그죠? 스폰서가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관계없이. 이게 참 너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상의 플랜을 그려봅니다. 우선 나 먼저 소비자 마인드 버리고 프로의 마인드로 제품을 진지하게 한번 써보자. 그냥 있으니까 건성 쓰는 게 아니라 뭐가 좋지? 이 제품이 왜 다른 거지? 아메는 왜 이 제품 만들었지? 이걸 한번 분석하는 마음으로 한번 써보자. 그리고 나서 A, B, C에게 한번 전달해보자. 그랬더니 보너스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제가 슈퍼 이마트 다녀봐서 이 돈을 만진 적이 없어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세 사람을 또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가르쳐줘서 진행했더니 저한테는 이런 돈이 남아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역시 내가 했던 그만큼 내 파트너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런 돈이 이게 상당한 돈입니다. 이게 이 5천만 원이면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연봉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또 내 파트너들 3명을 내가 했던 것 똑같은 길을 가르쳐줘가지고 이루게 만들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것은 제가 최단 기간 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해본 것이긴 한데 2억 가까운 돈이 나와요. 파운더스 에메랄드인데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다양한 이런 보너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빈틈이 없어요. 네. 내가 노력한 건 나한테 다 준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이 돈만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취에 대한 인정을 해주시는데 브론즈부터 실버, 골드 쭉 해서 다이아몬드까지의 이제 구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핀별 인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주 재밌어요. 가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 끼리끼리 모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SP 한 사람끼리, PT 한 사람끼리, 다이아몬드끼리 모이는 데 가면요. 한 분 한 분이 다, 저분 내가 그때 오디오 들었는데, 강의 들었었는데, 사인을 받을까 말까, 막 소리고, 이런 재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또 각종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인스파이어, 송도에 있나요? 인스파이어 아레나라고 하는 곳에서 멋진 공연, 윤도현 밴드의 공연도 보고 많은 뉴핀들의 스피치를 듣고 진짜 그분들은 저에게는 한 분 한 분이 다 저한테 영웅이십니다. 제가 프로핀일 때 아마 15%쯤 됐을까요? 그때 이제 그 박영선 리더님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15% 3번 도전하고 야 이번에도 실패하면 나 미팅 어떻게 나가냐 쪽팔려서 그러고 있을 때 김득환 리더님 찬스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냈었고 이렇게 먼저 간 선배들이 먼저 성취한 리더들이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이게 열정을 전달해주고 새로운 비전, 영감을 주는 그런 전체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아메의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아메 덕분에. 근데 그 여행이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저 여행 얘기하면 나도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루즈 나도 갔다 왔지. 그 크루즈랑 다르다니까요. 아메 크루즈 여행은 달라요. 정말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이렇게 전세기가 가고 전세기 띄우는 회사가 지금 아메밖에 없다는데요. 예전에 삼성생명이 띄웠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한식 셰프도 동반해 가서 입맛 잃지 않을 수 있고요. 아주 이번에 전부 다 이 사진들은 이번에 크루즈 여행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요거 보세요. 요게 뭐죠? 오징어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한 번도 지루할 일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죠. 저희 딸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몇 분의 여성들이 앉아서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 딸은 그렇게 어른들 얘기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턱을 괴고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아줌마들 다 이제 집에 가시고 나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언제 회원 등록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서 알았어. 너 20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해줄게. 예, 지금 회원 등록되어 있고 아들도 회원 등록을 돼 있는데 저는 아메리카 안 될 거예요. 아까 보셨죠? 자유로운 영혼. 그러더니 최근에 또 저희 파트너분한테 저는 얘기 못 들었는데 파트너분의 이야기를 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이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가족 비즈니스다. 창업자들도 가족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메이 사업가들도 가족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부부가 앉아서 집에서 얘기를 해도 사업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책을 권해도 우리가 읽었던 책들 권하게 되고요. 이 정신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랑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집도 꽤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미를 같이 하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 여행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메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제가 시골에서 자랐지만 유복하게 아버지가 교수셔가지고 돈 걱정 없이 자라다 보니까 볼펜 한 자로 팔아본 적이 없어요. 팔아본 건 딱 하나. 1위차 집에 티켓 팔아본 거 있어요. 근데 내가 아메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는 일이죠. 아메는 요즘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비전 웰리스,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입니다. 그 중에서 비전 웰리스야말로 저 같은 사람이 쉽게 사업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막 식품 이만큼씩 저는 이제 소주 한 잔 정도의 식품을 먹거든요. 아침마다 굿모닝 이제 프로틴 쉐이크하고 이제 물하고 뭐 마이크로바이옴도 넣고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친구들이 우연히 알게 되잖아요. 야,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냐. 저는 오래 사는 거에 관심 없다니까요. 전 건강하게 사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진 찍잖아요. 요즘은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니라 친구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저희 뭐 한 삼촌쯤 되는 그런 걸로 보이고, 이게 매일매일은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차이가 확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건강한 삶과 건강치 못한 삶. 자, 우리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 9988-234.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쭉 건강이 떨어져서 병상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생활 습관 성형. 이게 아주 단순한 얘기고, 뭐, 의례적인 얘기고,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첨단 연구 결과예요. 암이나 이런 만성, 진행성 질환들이 어디서 오냐? 응? 생활 습관에서 온다. 식습관에서 온다. 그게 첨단 연구 결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메이는 헬스 앤 웰빙을 추구하고요.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고 있는데 굿모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이크로바이옴 한 포, 그리고 프로틴 저는 한 2스쿱 정도를 먹는데 이 3가지를 먹는 것을 우리가 굿모닝, 장에게 보내는 아침 인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네이밍을 했고요. 이것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아요. 의외로. 막 같이 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꼭 이렇게 결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밤 11시에 막 전화합니다. 야, 물 한 잔이라도 놓고 찍어라.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야, 형식이 실질을 담는 거야. 너 하루 빵꾸 나면 그 다음에 하고 싶겠냐? 의욕이 없어져요. 너 이렇게도 하고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내일부터는 잘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주 사소한 건강 습관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 사업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굿모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4만 명이 뭐예요? 5만 명이, 오늘 앱 보니까 5만 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굿모닝 커뮤니티를 건강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메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런 과정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도 예전에 복잡한 점수 계산했어야 했는데 간단하게 FQ 3개, 프론트라인 Q 3개를 늘려가면 갈 수 있도록 간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곧 가는 곳이 케언즈죠. 여기 그림은 시드니 가려다가 케언즈로 바꿨나 봐요.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에 있는 도시 포르투. 다음 매기는데 여기가 푸켓 확정이 됐죠. 푸켓. 여기는 어디죠? 체코의 프라하 수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가본 모든 해외여행은 아메이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은 제주도만 제가 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메이 회사의 도움으로 갔던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뭔가 지도에 찍어가는 그런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보너스는 다이아몬드 이상에게 드리는 보너스인데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나서도 멈추지 않게 제가 12년의 다이아몬드인데 지금도 다이아몬드잖아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면 노른 것 같아요. 그게 뭐였을까? 근데 이 플랜 덕분에 진짜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꿈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크라운 앰버서더를 노래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했던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코어 플러스 아까 보여드린 그 보너스는 비전 보너스는 다이아몬드 이상에게 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브론즈 빌더부터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부터 해서 요건 이제 플래티늄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보너스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당근을 걸어놨어요. 당근을.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길게 복잡하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내 앞에 바로 다음 단계에 무엇이 있나, 무엇이 어떤 당근이 걸려있나를 확인하시고 그 당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것, 그때그때 집중하시는 것이 사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상 플랜이 서로 아귀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것이 내 스폰서님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이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것이 그분의 스폰서님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서로 윈윈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려면 내 파트너가 희생돼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요? 야, 내 거를 추구해야 되냐 파트너 거를 추구해야 되냐. 근데 플랜 자체가 이렇게 이게 너무 대단한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폰서 나 AB라는 그 단순한 원형, 기본형의 모델에서의 보상하는 그 정신이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킹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것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집 속에 금광이 있답니다. 금맥이 있대요. 그거 아셨어요? 뭔 소리야 싶으시죠? 우리 집에서 모두가 소비하고 있는 소비량, 이거 자체가 금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슈퍼를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그 누군가의 부를 이루는 도구가 되지만 내 슈퍼, 아미에서 만든 내 이름으로 된 내 슈퍼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금맥을 캐고 또 캐서 내가 원하는 부를 이룰 수 있다. 어차피 쓰는 돈을 잘 써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통 과정을 좁혀나가는 직거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 뭐든지 항상 이렇게 압축해가는 것이 길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요즘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전 고등학교 윤리교과서 이후로 행복은 인간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이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행복하지 않으면 안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면 나 행복하지 않네. 인생의 목적이 안 돼. 그냥 포기해. 이럴 수도 있는데 행복은 목적이 아니고 도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도구냐?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다. 나 개체의 생존과 자녀가 또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생존과
번식이, 죄송해요. 네, 생존과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생존과 번성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간다면 어려움을 이겨내야죠. 그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좀 불행할 수는 있어요. 저도 사업 처음 시작할 적에 그 느낌 아시나요?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신호 5번 울리면 딱 끊어버려요. 6번째 잡을까봐, 전화 받을까봐. 제가 어느 분이 스피치 하시는데, 어머, 맞아, 나도 그랬는데. 그게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렇게 3개월을 알아보고 의미를 찾아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저한테 부담이고, 여전히 진짜 제가 설교 때만 안 나왔으면 사업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막 이 손가락질이 막 자꾸 의식이 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미 지적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야, 석진이 걔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난리더니 걔가 암회하고 있대, 글쎄.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낄낄거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 다 저 부러워해요. 다 은퇴했어. 그 잘 나가던 친구들. 한두 명밖에 없어요. 지금 현직에 아주 잘된, 은행장하고 이런 친구 한두 명 빼고 거의 다 은퇴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 지금 네, 지금이라도 도와줘야죠, 제가. 어쩌겠어요.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미의 주제가 중에 하나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다 용서하고, 그죠? 용서는 신의 은총이라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 스폰서님이신데, 이 3대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다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아메에 항상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사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자, 이 사진에서 얼굴 부분에 내 사진을 갖다 붙인다. 나의 미래를 상상한다. 저의 미래 비전입니다. 자, 달리는 낙타는 사막을 건너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허겁지겁 빨리 건너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과정이 쉽진 않아요. 아메가 이제 쉽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렇지만 거기에 투자한 노력 대비 얻는 성과는 훨씬 더 크다. 충분히 그 과정을 감수할 만하다. 이것은 제가 26년 사업 경험으로 양심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 지금 뭐라고 그랬죠? 왜 하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 답을 1시간 동안 드렸어요. 그리고 저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지금 빨리 아메를 제대로 알아보세요. 경청해서 감사합니다.